근데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근데 이거는 또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맞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면 계속 오해를 계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작살 던지기 드릴이라는 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자동으로 얻을 수도 있죠. 플레인 라인 유지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가속도 유지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 드릴을 할 때 뭐만 하면 될까요? 총 유지하고, 프레셔 포인트 3번이 라인을 지키는데 오른쪽에 방해를 안 하고, 앞쪽을 지키는데 방해만 안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필요한 거지. 뭐 백스윙을 할 때 얘를 많이 틀고 어깨를 많이 틀고 뭐 내려올 때도 뭐 이렇게 틀고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라는 건 뭐냐면 센 게 아니고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워가 적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이 속도가 느린 거고, 빠르다는 얘기는 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 내가 몸을 세게 움직이거나 강하게 움직인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속을 유지하고 레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레셔 포인트 3번을 플레인 라인을 유지해야만 가능하죠. 이거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드릴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 작살 던지기 드릴이라고 해서 이거를 활용하면 이 가속도 유지할 수도 있고 레그도 유지하기가 편한데, 이게 뭔지 한번 봐보시면, 자, 백스트로크에서 왼팔이 지면과 평행인 위치에서 그립 끝은 설정한 플레인 라인을 가르쳐야 된대요. 아까 우리 했던 거 이렇게 놓고 라인이 있으면 오른팔도 패닝 모션과 픽업 모션에서 왼팔이 평행이 됐을 때 이 그립 끝이 우리가 설정한 플레인 라인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 클럽의 무게는 어디서 제일 많이 느낄까요? 3번이에요. 여기 압력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립 끝이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면 클럽의 전체적인 무게가 프레셔 포인트 3번에서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그립 끝을 플레인 라인으로 직선으로 던지는 동작을 한대요. 얘를 유지를 하고 얘를 던지기 위해서는 여기 압력을 계속 유지하고 얘를 던지려면 왼쪽이 비켜줘야지 이게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왼쪽이 비켜주는 동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힙이 먼저 움직여서 스파인을 오른쪽으로 기울어뜨리는 거죠. 이때까지도 압력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면 이 클럽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때까지도 압력이 유지가 되면 이때부터는 더 비켜주면 압력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립 끝이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왼쪽 편이 비켜줘야 되겠죠. 클럽이 지면과 평행인 위치에 왔을 때는 왼 어깨는 타겟 라인과 이때야 비로소 평행이 된대요. 어깨가, 자, 백스윙을 이렇게 하고 작살 던지기 드릴로 이렇게 했을 때 클럽 샤프트가 요 라인과 평행이 있을 때 이때 어깨는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라인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끝이 저쪽을 가리키면서 가려면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비켜줘야 되죠. 계속 비켜줘야 되죠.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사실상은 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퀘어가 아니고 위로도 올라갔지만 엄청나게 비켜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헤드 쪽 샤프트가 지면을 향하기 위해서는 왼손목이 코킹이 언코킹이 돼야 돼요. 여기부터는 평행에서 라인을 지키려면 이거 풀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체감은 할 수 없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클럽 헤드의 속도가 감속이 되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감속이 되는 거를 우리 최소화시키려면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계속 유지를 시키면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이 가속이기 때문에 감속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겠죠. 클럽 헤드는 손보다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평행이었다가 그래서 클럽 헤드는 손보다 밑에 있고 밖에 있는 위치에서 클럽 샤프트가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은 공에 가까워져야 하고 오른쪽은 공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는 것만큼 왼쪽은 멀어지는 비켜주는 동작을 해야 되겠죠. 맨 어깨는 볼에서 멀어지면서 접혔던 오른팔이 점차적으로 펴지기 시작한대요. 여기서 가리키면서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얘가 이렇게 착 펴지는 동작이 이때부터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팔로우스로에서 오른팔의 지면과 평행인 위치에서 다시 그립 끝을 지면을 향하게 하면 백스윙 과정 속에서 이 그립 끝이 우리가 설정한 라인을 지키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동작을 해서 다시 지나가고 나서 그립 끝이 다시 이 라인을 지키면 우리는 가속도 유지할 수도 있고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맞고 여기가 이렇게 양쪽이 그립 끝 맞고 이렇게 맞은 게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플레인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게끔만 우리가 몸을 방해만 안 하면 이 중간 단계는 틀릴 수가 있냐는 거죠. 안 돼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작살 던지기 드릴이라는 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자동으로 얻을 수도 있죠. 플레인 라인 유지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가속도 유지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 드릴을 할 때 뭐만 하면 될까요? 총 유지하고 프레셔 포인트 3번이 라인을 지키는데 오른쪽에 방해를 안 하고 앞쪽을 지키는데 방해만 안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필요한 거지. 뭐 백스윙을 할 때 얘를 많이 틀고 어깨를 많이 틀고 뭐 내려올 때도 뭐 이렇게 틀고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파워의 단위가 뭐냐면 MA잖아요. MA. 질량 그다음에 A가 가속도죠.
그러니까 파워라는 건 뭐냐면 센 게 아니고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워가 적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이 속도가 느린 거고, 빠르다는 얘기는 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 내가 몸을 세게 움직이거나 강하게 움직인다는 건 아닌 거죠. 여기가 근데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근데 이거는 근데 또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맞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면 계속 오해를 계속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이렇게 몸을 써서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이런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김연아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은 이 양팔을 어떻게 하나요? 벌리죠. 그럼 속도가 줄고, 여기서 또 속도를 늘리려고 하면 오므리죠. 그럼 속도가 이게 빨라지잖아요. 몸의 움직임이. 이걸 스윙에 접목을 시키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백스윙을 들어서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하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왼손목의 코킹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체감은 못하지만 이 속도는 점점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에 얘의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 클럽이 작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다이렉트로 제가 설정한 저 흰색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작살을 이렇게 던지는 동작을 하면 여기 압력도 유지가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를 잘 던지려면 왼쪽이 비켜줘요. 클럽의 구조상 보면 이쪽은 거의 길이가 없고 이쪽만 길죠.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면 얘가 무겁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여기 압력은 계속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가속이 그 동작이 유지되는 거랑 같이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클럽헤드 레그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 또 복잡해지죠. 또 어려운 단어 또 나와요. 법칙에 따라 스윙 반경 확장으로 인해 증가한 질량은 손을 감속시켜 클럽헤드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대요. 캐스팅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김연아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은 이 양팔을 어떻게 하나요? 벌리죠. 그럼 속도가 줄고, 여기서 또 속도를 늘리려고 하면 오므리죠. 그럼 속도가 이게 빨라지잖아요. 몸의 움직임이. 이걸 스윙에 접목을 시키자는 거예요. 뭐냐면 스윙 반경 확장으로 인해 증가한 질량은 손을 감속시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백스윙을 들어서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하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왼손목의 코킹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체감은 못하지만 이 속도는 점점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에 얘의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속되는 요인을 여기 프레셔 포인트의 압력을 내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면 그 감속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속을 줄이기 위해 클럽헤드 레그를 사용하여 첫 번째 지렛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대요. 그렇다고 힘을 주는 건 아니겠죠. 프레셔 포인트 3번에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를 유지를 하고 아까 우리가 압축한 것처럼 왼쪽이 비켜주는 동작을 계속 진행을 하면 사실상 압력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손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프레셔 포인트 힘을 안 줘도 여기에 압력이 이렇게 세게 느껴지는 게, 이런 턱 같은 데다가 손을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아놓고 손에 힘을 빼고 반대쪽 이제 피니쉬로 가기 위해서 몸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면 여기 압력은 더 증가가 되겠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힘을 주는 건 아니겠죠.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몸을 가만히 놓고 이렇게 한 거는 얘를 능동적으로 쓴 거고, 그럼 여기 압력이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호메켈리가 정의를 내는 가속에 의하면 압력이 안 빠진 거잖아요. 그럼 감속되는 어느 정도 얘가 이렇게 펴지는 때 감속이 되는 요인을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때 팔은 그냥 따라와야죠, 그냥. 그래서 클럽헤드 레그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프레셔 포인트 3번을 라인에 유지하면 된대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자, 이렇게 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왼쪽이 비켜주고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저 라인을 지키는 이미지를 가지면 여기 압력은 그렇게 풀리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드릴을 저는 작살 던지기 드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백스트로크에서 왼팔이 지면과 평행 위치에서 그립 끝은 설정한 플레인 라인을 가리켜야 된대요. 제가 설정한 라인이 이 흰색 스틱이라고 치면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인 상태에서 그립 끝이 가리키면 자연스럽게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은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립 끝이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면 클럽의 전체적인 무게가 프레셔 포인트 3번에서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그립 끝을 플레인 라인으로 직선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래요. 자, 그래서 그립 끝이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왼쪽 편이 비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얘를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고 백스윙을 이렇게 했다고 치고 이 클럽이 작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다이렉트로 제가 설정한 저 흰색 라인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작살을 이렇게 던지는 동작을 하면 여기 압력도 유지가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를 잘 던지려면 왼쪽이 비켜줘요. 근데 우리가 작살을 던질 때는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기 때문에 정말로 얘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만 클럽의 구조상 보면 이쪽은 거의 길이가 없고 이쪽만 길죠.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면 얘가 무겁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여기 압력은 계속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가속이 그 동작이 유지되는 거랑 같이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클럽이 지면과 평행인 위치에 왔을 때 왼 어깨는 타겟 라인과 평행인 위치래요. 그러니까 어깨가 우리가 어드레스 때 이렇게 평행으로 섰죠. 그 다음에 백스윙을 들어놓고 작살 던지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비켜주고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이때야 비로소 어깨가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헤드 쪽 샤프트가 지면을 향하기 위해서는 왼손목 코킹이 언코킹이 되면서 클럽 헤드는 손보다 밑으로 내려오겠죠.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기부터 이렇게. 그래야지 라인을 지키겠죠. 이 손목의 코킹이 이렇게 풀리는 동작을 어큐뮬레이터로 따지면 이게 몇 번일까요? 코킹이 2번이죠. 자, 그래서 이때 클럽 헤드는 손보다 밑에 있고 밖에 있는 위치에서 클럽 샤프트가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른 어깨가 공에 가까워져야 되고 왼 어깨는 공에서 멀어져야 돼요. 멀어지면서 접혔던 오른 팔꿈치가 펴지기 시작한대요. 그럼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접혔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팔꿈치가 펴지면 제 손바닥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정면을 향하고 있죠. 근데 라인을 지킬 때 왼쪽은 계속 비켜주고 접혔던 팔꿈치가 착 펴지면 이번에는 정면을 봤던 손바닥이 뭔가 스위치가 되고 손등이 이렇게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돌리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회전을 했다는 얘기인 걸 수도 있거든요. 자, 턴 됐다가 롤 되는 거를 어큐뮬레이터 몇 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죠. 여기서 턴 앤 롤 접혔다가 3번. 그러면 결국 릴리스는 뭐냐면 어큐뮬레이터 2번이 작동을 하고 3번이 작동을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팔로스로에서 지면이 오른팔이 지면과 평행의 위치에다 다시 그립 끝이 지면을 향하면 된대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립 끝이 여기를 향하고 여기서만 이렇게 향할 때 몸의 움직임이든 손목의 움직임이든 팔의 움직임이 얘를 여기까지 가리키는 것을 방해를 안 하면 제 몸을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과연 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냐는 거예요. 비켜준 거죠. 그러면 골프에 필요한 회전 동작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 골반도 막 돌리려고 그러고 어깨도 돌리려고 하고 이거를 또 뭐랑 붙여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핸드 컨트롤 피벗 개념하고 붙여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되죠. 이게 이중 진자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진자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단일 진자 운동은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죠. 관절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사람의 몸은 결국은 여기 관절도 있고 여기 관절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진자 운동은 뭐냐면 어깨 관절을 통해서 클럽 헤드가 손보다 이렇게 위로 가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꺾기 위해서 이제 이중 진자 운동이잖아요. 그럼 얘가 제자리를 찾아오려면 처음에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회전을 해야지 얘가 찾아오는 거죠. 응? 우리가 오른손목에 코킹 없이 우리가 백스윙을 완성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 팔뚝하고 팔꿈치의 움직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코킹하는 오른손목은 정렬을 파괴하여 스트로크의 혼란을 만들어 임팩트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대. 저 얘기는 뭐냐면 의도치 않게 스윙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코킹이 되면 깨지는 거 알아요. 테이크어웨이까지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꺾어도 결국은 우리가 잘 느껴지진 않지만 스윙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오른손목에 코킹이 되지 않는 모션을 찾아야 되면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오른손목 코킹이 아닌 오른 팔뚝으로 끌어올려야 된대.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픽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랑 제일 비슷하냐면 망치질하는 거랑 제일 비슷해요. 깔짝대서 망치질할 때 이 손목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때는 큰 파워가 안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에 그게 있더라고요. 목수 장인이 나와서 망치질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분이 표현한 게 뭐냐면 이거래요. 그러면 내가 손이 아래에 있죠? 그럼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어떻게 되면 손이 위로 가요. 왼팔은 그대니까 얘는 가만히 놔두고 손으로 드는 게 아니고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자연스럽게 오른손목에 코킹 없이 백스윙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타이거 우즈 한번 봐보세요. 왼손목 어떻게 돼 있나요? 왼손목은 코킹이 잘 돼 있죠? 오른손목은 어떻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코킹이 됐나요? 예,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거를 이해하기 전까지 이거에 눈길도 안 갔어요. 이거를 알고 난부터 이제 프로들의 스윙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한번 해보니까, 자, 왼팔하고 이렇게 지면에 평행이 됐을 때 어떤가요? 오른손목 보시면 코킹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클럽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 됐을 때 이 샤프트의 끝이 어디를 가르쳐야 되냐면 앞쪽을 가르쳐야 돼, 살짝. 근데 우리는 L2L 스윙이라고 또 이제 오해를 한 게 뭐냐면,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 될 때 90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코킹이 되죠. 근데 클럽이 짧아지면 스탠스가 좁기 때문에 회전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90도에 가깝지만 얘가 플랫해지면 플랫해질수록 회전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왼팔이 평행이 됐을 때 이 끝이 뒤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약간 공방향으로 앞쪽을 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른손목 코킹을 안 하는 걸 체크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찰리예요. 찰리 우드. 가르시아는 어떤가요? 이렇게 안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 각도가 아마 됐으면 얘가 이렇게 꺾였을 거라고. 이 라인을 지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만 이렇게 유지를 하면 뭔가 여기서 쓰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거는 괜찮지만, 얘를 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라인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로리 맥킬로이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이제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클럽을 잡고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제 스윙을 하냐에 따라서 저 플랫한 왼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리키 파울러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토니 피나우도 그렇고, 그렇죠? 젠더 셔플리도 그렇고, 맥스 호마. 근데 이거에 원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박인비 프로 아닐까? 박인비 프로. 이게 결국 왼팔 플랭이지, 오른팔도 플랭이 있지. 여기다가 삼각형, 삼각형.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은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다 유지가 되더라고요. 다운스윙 때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잘 유지되죠. 오른팔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좋은 선수들이 임팩트가 내려올 때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요 샤프트하고 오른팔뚝하고 같은 면에 있잖아요. 타이거즈가 이렇게 약간 업라이트한 웨지를 갖고 해도 이거는 동일하죠. 임팩트 순간도 이렇게 보시면 얘를 여기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왼팔 플라잉 웨지 이렇게 삼각형 보이고 이렇게 삼각형 보이고. 자, 이때 왼쪽 어깨를 한번 봐볼게요. 왼쪽 어깨 위치.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틀려 보여요. 근데 이걸 정면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타미 플레드도 비슷한 거를 하죠. 여기 샘 시네드가 이렇게 웨그를 했을 때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왼팔 플라잉 엣지 이렇게 유지되고 얘도 이렇게 유지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럼 라인을 지키면서 오른팔뚝의 연장선이 얘하고 얘는 같은 거잖아요. 저 앞쪽 라인만 이렇게 유지를 하면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은 자동으로 지키는 게 가능하죠. 그때 제 왼쪽 어깨를 봐보세요. 얘를 지키려면 비켜줘야 돼요. 또 손도 릴리스 이후부터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냐면 안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림브레이크 선생님이 잘하는 드릴이 있어요. 바닥에 지켜야 되는 라인을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오른팔뚝 플라잉 엣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팔뚝 연장선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얘가 실질적인 클럽 샤프트이고 얘가 오른팔뚝 연장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 팔뚝의 연장선이 걔를 가리키는 거에만 포커스만 맞춰줘 보세요. 그럼 오른쪽이 어떻게 되나요? 얘를 가리키려면 비켜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팔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잘 안 돼요. 자, 여기서 갈키고 얘를 갈켰더니 얘가 자동으로 평행이 되고, 자, 클럽 샤프트의 팔뚝 연장선을 쟤를 계속 갈키려고 계속 했더니 이 팔뚝이 이렇게 평행이 됐을 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맞는 거잖아요.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요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쟤를 계속 갈키려면 왼쪽이 안 비켜주고는 이게 또 안 되거든요. 잘 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림브레이크 선생님이 잘하는 드릴 중에 뭐냐면 임팩트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팔뚝 연장선하고 얘를 그으면 얘 두 가지는 같은 거잖아요. 같은 면에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틀어볼게요. 얘도 같은 거죠. 얘를 이렇게 붙이면 얘도 같은 거죠. 이 상태에서 이 끝을 저쪽으로 던진다고? 던지면 제 몸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순간 뭐 얘를 틀고 얘를 비키려고 한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얘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던지는 거는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꽂을 수 있지만 실제 구조에서는 여기는 거의 없고 이쪽이 길죠. 그럼 던지는 움직임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유지하면 그때부터 얘는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 왼쪽이 비켜주면 결국엔 여기 맞고 여기 맞았어요. 이 부분에서 틀릴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팩트가 자동으로. 이게 L2L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은.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근데 이거를 오른팔로 하면 잘 돼요.
근데 왼팔로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면 여기서 여기 막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왼팔이 없다고 치고, 그럼 생각보다 이게 얘가 비켜주는 양이 많아야지 여기를 지킬 수 있지, 뭔가 임팩트 순간 힘을 쓰려고 하다 보면 막히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죠.